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응급구조학과 여러분이 예측 불가능한 사고 현장에서 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관문, 제12장 외상환자 평가 파트를 깊이 있게 학습하겠습니다. 화면의 시계를 보십시오. 외상환자 평가는 단순한 절차의 나열이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 환자의 생존율이 극명하게 갈리는 황금의 기간 즉 골든아워 개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골든아워는 심각한 부상 발생 후 60분 이내를 말하며 이 시간이 지나면 생존율이 급격히 추락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는 적절한 처치가 없을 경우 단 3분 후에 50%가 심정지에 빠지고 약 10분 후에 50%가 호흡정지가 발생하며 30분 후에는 대량 출혈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 도착해서 평가하고 응급처치를 마친 뒤 구급차에 환자를 싣기까지의 현장 체류 시간은 절대 10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긴 강의를 통해 이 짧은 10분 안에 생명 위협 요소를 즉각적으로 짚어내는 XABCDE 1차 평가와 잠재적 손상을 찾아내는 2차 평가 알고리즘을 완벽히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환자 평가에 앞서 출동 단계부터 현장 진입까지 수행해야 할 1단계입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환자에게 무작정 뛰어가는 것은 아마추어입니다. 응급구조사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구조자가 오히려 구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급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최소 30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기름이 흐르는 반대 방향이자 붕괴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현장 접근 전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고글, 장갑 등 표준주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출혈이나 거친 구조가 예상되는 중증 외상 현장이라면 감염 방지 가운, 가죽 장갑, 팔, 다리 보호대까지 포함된 4종 세트를 완벽히 착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손상 기전이 등장합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환자에게 어떤 강도와 방향으로 외력이 전달되었는지 사고 형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찌그러진 모양이나 추락 높이 등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장기의 잠재적 손상을 미리 예측하면 우리의 반응 시간과 진단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 안전이 확보되어 환자 곁에 다가갔다면 가장 먼저 1차 평가를 수행합니다. 이 단계의 핵심 목표는 평가와 처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A, B, C, D, E 순서로 배웠지만 최근 전문 외상소생술 지침에 따라 가장 치명적인 출혈을 맨 앞으로 당긴 X, A, B, C, D, E 순서로 개편되었습니다. 이 순서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 완벽히 외우셔야 합니다. X는 대량 출혈, A는 기도관리 및 목 고정, B는 호흡평가, C는 순환 및 쇼크, D는 신경학적 상태, E는 전신 노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평가를 진행하다가 특정 단계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을 발견했다면 평가를 마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처치를 한 뒤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차 평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인 X와 A를 상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X 대량 출혈입니다. 둔상, 관통상, 외상성 절단 등으로 인해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는 대량 출혈은 맥박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혈압을 떨어뜨려 순식간에 환자를 출혈성 쇼크로 몰아넣습니다. 눈에 보이는 치명적인 출혈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지혈대를 적용하거나 강력한 직접 압박을 시행하여 피부터 먹게 해야 합니다. 출혈이 통제되었다면 다음은 A 기도확보입니다. 여러분, 내과 환자와 외상 환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외상 환자의 기도를 열 때는 무조건 반드시 목 고정이 함께 시작되어야 합니다. 경추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기도를 연다고 목을 젖혀버리면 환자는 평생 전신마비로 살게 됩니다. 의식 변화가 있다면 기도 유지기를 삽입하고 안면부 손상으로 입안에 피나 부러진 치아가 있다면 흡인기로 이물질을 신속히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를 열었다면 이제 숨을 잘 쉬는지 봅니다. 비호흡 단계에서는 호흡의 속도와 깊이뿐만 아니라 청진을 통해 좌호흡음이 대칭인지 반드시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가슴뼈가 여러 개 부러져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반대로 움직이는 기이성 운동이 있거나 긴장성 기흉이나 혈융으로 흉곽이 비대칭적으로 움직이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어서 C는 혈력학적 순환을 평가합니다. 의식의 변화, 피부의 색과 온도 및 습도, 비정상적인 맥박을 만져보아 출혈성 쇼크 징후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여기서 국가고시 단골 문제가 나옵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일반적인 외상 환자는 장기 관리를 위해 목표 수축기 혈압을 90mm 머큐리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머리를 다친 뇌 손상 의심 환자는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는 2차 뇌 허혈을 방지하기 위해 목표 수축기 혈압을 110mm 머큐리 이상으로 더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환자의 출혈량에 따라 우리 몸의 활력 징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출혈성 쇼크 4단계 진단 매트릭스입니다. 이 표는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1단계 실혈량 15% 미만 750ml와 2단계 15%에서 30%, 750에서 1500ml까지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 보상기전이 작동하여 심박수가 100에서 120회로 올라가면서 어떻게든 수축기 혈압을 정상 또는 약간 감소 상태로 버텨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하단의 핵심 알림을 보십시오. 바로 3단계입니다. 실혈량이 30에서 40%, 1500에서 2000ml에 도달하는 3단계부터는 보상기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저하되기 시작하고 환자는 극도의 불안과 혼란을 보입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수액, 정지렉 투여를 넘어 반드시 병원에서의 수혈 혈액이 필요해지는 초응급 상태임을 직관적으로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1차 평가의 D단계 신경학적 장애 평가입니다. 외상에 의한 뇌 손상 정도를 빠르고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도구가 바로 글래스고 혼수 척도입니다. 눈뜨기 4점, 언어 5점, 운동 반응 6점으로 총 15점 만점입니다. 여기서 붉은색 경고창을 꼭 기억하세요. GCS 점수가 8점 미만이라면 이는 심각한 중증 머리 외상을 의미하며 환자가 스스로 기도를 보호하거나 자발 호흡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전문기도 유지기, 기관 내삭관 등 삽입을 즉각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동공 반응도 뇌 손상의 강력한 지표입니다. 점처럼 작아진 핀포인트 동공은 약물 중독이나 뇌간 출혈을 뜻합니다. 반대로 까만 눈동자가 꽉 차게 커진 다일리티드 동공은 사망이 임박했거나 뇌동맥류를 암시합니다. 양쪽 크기가 비대칭이거나 빛에 느리게 반응한다면 외상성 안고 손상이나 뇌압 상승, 뇌부종을 의심해야 합니다. 1차 평가의 마지막 톱니다. 바퀴 2는 전신 노출입니다. 옷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골절이나 자상 같은 숨겨진 손상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 환자의 옷을 과감하게 자르거나 벗겨 일부 또는 전체를 노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출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스텝 2는 보온 조치가 즉각 뒤따라야 합니다. 외상 환자가 체온을 뺏겨 저체온증에 빠지면 혈액을 굳게 만드는 응고인자가 파괴되어 출혈이 멈추지 않는 치명적인 응고지연이 발생합니다. 평가가 끝나면 즉시 모포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이후 스텝 3는 1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송 전략을 수립합니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헬기 같은 가장 신속한 이송수단을 부를 것인지,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외상센터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 이 시점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1차 평가를 통해 당장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뒤져 숨어있는 잠재적 손상을 찾아내는 2차 평가로 진입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초기 평가에서 놓친 부상을 조기 식별하고 치료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2차 평가는 크게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첫째, 환자나 목격자에게 묻는 샘플 히스토리 문진법입니다. 증상, 알레르기, 복용 약물, 과거력, 마지막 식사, 사고 기전을 물어 외상의 근본 원인과 수술 위험 요소 등을 파악합니다. 둘째,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하는 전신 외상 평가법인 DCAP BLS TRC 매트리스입니다. 이 11가지의 징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용하여 표면, 상처부터 뼈의 구조적 결함까지 시스템적으로 스캔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DCAP BLS TRC에서 피부와 연부 조직에서 관찰되는 5가지 핵심 손상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처치법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 확실히 구분하십시오. 첫째 C는 타박상입니다. 흔히 멍이라 부르며 피하 조직 아래 출혈로 부어오릅니다. 초기 처치로 휴식, 냉찜질, 압박, 높이기를 뜻하는 라이스 요법을 적용합니다. 둘째, H찰과상은 마찰로 표피가 까진 것으로 감염에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P는 관통상입니다. 찔린 상처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 몸에 물체가 박혀 있다면 현장에서 절대 임의로 빼서는 안 됩니다. 빼는 순간 대량 출혈이 터지므로 찔린 물체 주변을 감싸 그대로 고정한 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넷째, B는 화상입니다. 차갑지 않은 상온의 물로 냉각시키되 피부가 벗겨지는 심한 3도 이상의 화상에는 물 대신 마른 거즈를 덮어 저체온증을 예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째, L은 열상은 피부가 찢겨 벌어진 불규칙한 상처로 직접 압박 지혈이 필요합니다. 전신 스캔 중 목 부위를 관찰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2가지 특이 징후가 있습니다. 이 2가지는 환자의 가슴 안에서 아주 끔찍한 압력 상승이 벌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시그널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 짝지어 외우십시오. 첫째, JVD 목정맥 팽대입니다. 목의 정맥 핏대가 굵게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심장을 싸고 있는 막에 피가 차서 심장을 짓누르는 심장 압전이나 심장이 고장난 우심실 부전 또는 대량 혈융으로 인해 심장으로 피가 들어가지 못하고 상대 정맥으로 역류하며 압박될 때 발생합니다. 둘째, TD 기관편이입니다. 기도가 목 한가운데 있지 않고 한쪽으로 쑥 밀려나는 현상입니다. 주로 손상당한 쪽 폐에 공기가 꽉 차서 터지기 직전인 긴장성 기흉일 때 흉곽 내 압력이 급증하며 반대쪽으로 기관지를 밀어버리며 나타납니다. 이 징후를 발견했다면 즉각적인 흉관 삽입술이나 바늘 감압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해야 합니다. 양팔과 양다리를 평가할 때는 뒷캡 BLS TRC와 함께 반드시 PMS 평가를 추가해야 합니다. 신경과 혈관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생명줄과도 같은 검사입니다. 스텝 1은 펄스, 즉 맥박 순환으로 손상된 쪽과 정상인 쪽의 말단 혈액순환이 같은지 동시에 만져 비교합니다. 스텝 2는 모터 운동으로 환자에게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굽히고 펴보라고 지시하여 운동신경과 근육 손상을 평가합니다. 스텝 3는 센서리, 감각으로 만지거나 꼬집어서 감각신경이 살아있는지 파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무적으로도 국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이 PMS 평가는 단순히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러진 팔다리에 부목이나 탄력 붕대를 적용하기 전에 한 번 확인하고 고정한 후에 또 한 번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처치로 인해 혈관이나 신경이 압박받고 있지는 않은지 이중 점검하는 것이 사지 기능 보존의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방대한 절차들을 하나로 통합한 마스터 흐름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무의식적으로 밟아야 할 발자취입니다. 현장에 진입하여 감염 방지를 위해 PPE를 착용하고 제일 먼저 환자 머리, 경추를 고정합니다. 1차 평가를 통해 대량 출혈을 막고 기도를 열며 호흡과 순환, 의식을 파악하여 당장의 죽음을 막아냅니다. 생명이 안정되었다면 2차 평가로 넘어가 머리, 목, 가슴, 배, 골반, 사지순으로 디탭 BLS TRC와 PMS 정밀 스캔을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닿아 보이지 않는 등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척추가 틀어지지 않게 여러 명이 동시에 돌리는 통나무 굴리기 기법을 시행하여 척추와 등의 손상을 확인합니다. 이 완벽한 사이클을 마치고 술기를 기록하며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미션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외상환자 평가 강의의 대미를 장식할 4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첫째, 시간의 절대성입니다. 현장 체류 시간 10분의 법칙을 절대 어기지 마십시오. 황금의 기간 내 생존율은 처치와 이송의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치명적 위협 우선입니다. XABCDE 평가 중 대량 출혈이나 기도 확보 같은 생명 위협 요소를 마주치면 즉시 처치하고 나서 다음 평가로 넘어가야 합니다. 셋째, 숨겨진 손상 찾기입니다. 2차 평가는 헤드-투-토우 접근과 디캡 BLS TRC 프레임워크를 통해 1차 평가에서 놓친 부상을 샅샅이 스캔하는 과정입니다. 넷째, 사지 기능의 보존입니다. 사지를 고정할 때는 부목 전후로 양측의 맥박, 운동, 감각을 반드시 비교 점검하여 비가역적 혈관 손상을 막아내십시오. 여러분, 외상 현장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체계적인 평가 알고리즘이 완벽히 장전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곧 환자를 삶으로 끌어당기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원칙들을 가슴에 단단히 새기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2장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